어른을 위한 동화, 이솝 우화, 인생지혜 100 시리즈. 이솝 우화는 26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노예 이솝이 남긴 이야기로 짧고 간결하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통찰과 지혜를 제공합니다. 어른을 위한 동화, 이솝 우화, 인생지혜 100 시리즈의 시리즈 3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더 가지면 행복할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적 있으신가요?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높은 지위.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꿈꾸죠. 하지만 이솝 우화는 욕심이 부르는 위험을 경고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떠올려 보세요. 그 속에는 탐욕과 만족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욕심은 마음을 흔드는 바람입니다. 더 갖고 싶다는 열망이 우리를 채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모두를 잃게 하죠. 욕심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면 결국 파멸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솝의 우화는 25세기 동안 이런 교훈을 전해왔습니다. 이솝의 이야기는 단순히 동물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과 선택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죠. 이 시리즈는 25화에 걸쳐 100가지 지혜를 풀어냅니다. 오늘 3화의 주제는 욕심의 경고, 탐욕의 위험과 만족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5가지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의 방향을 돌아보게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솝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혜 1. 욕심은 화를 부른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첫 번째 이야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어느 날 특별한 거위를 발견했습니다. 이 거위는 매일 아침 황금알을 낳았죠. 농부는 매일 아침 황금알을 손에 쥐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는 점점 더 큰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루에 한 알씩 기다리는 대신 거위 안에 있는 모든 황금을 한꺼번에 꺼내면 어떨까? 그는 결국 거위를 갈랐습니다. 하지만 거위의 뱃속에는 황금이 없었고 농부는 거위와 황금알, 그리고 모든 행복을 잃고 말았습니다. 욕심은 눈앞의 축복을 망칩니다. 하루 한 알의 행복을 더 큰 탐욕으로 잃어버리는 선택은 어리석음이죠.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있는 황금알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더 큰 욕심으로 잃기 전에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지켜보시겠습니까? 지혜 2. 더 가지려다 다 잃는다. 개와 뼈다귀. 다음은 개와 뼈다귀입니다. 한 마리 개가 입에 맛있는 뼈다귀를 물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물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게 됐죠. 물속에는 자신보다 더 큰 뼈다귀를 물고 있는 개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개는 더 큰 뼈다귀를 욕심내 입을 벌렸고 그 순간 입에 물고 있던 뼈다귀가 강물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개는 빈손으로 강을 건너야 했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마음은 가진 것을 놓치게 합니다. 눈앞의 소중함을 잊으면 빈손이 되죠. 지금 여러분의 입에 물고 있는 뼈다귀는 무엇인가요? 그것을 더 큰 욕심 때문에 잃기 전에 오늘 더 가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을 소중히 하시겠습니까? 지혜 3. 가질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 여우와 포도. 세 번째는 여우와 포도입니다. 배고픈 여우가 포도밭을 지나가다 나무 위에 주렁주렁 열린 포도를 발견했습니다. 그 포도는 탐스럽고 달콤해 보였죠. 여우는 포도를 따먹기 위해 몇 번이고 점프했지만 포도는 너무 높이 매달려 있어 도저히 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지친 여우는 포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차피 저 포도는 시기만 했을 거야. 그리고 포도를 포기한 채 떠나갔죠. 가질 수 없는 것에 집착하면 마음만 지칩니다. 손에 닿지 않는 포도 대신 눈앞의 열매를 즐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포도는 무엇인가요? 오늘 닿지 않는 욕심을 놓고 지금의 풍요를 느껴보시겠습니까? 지혜 4.
작은 것에 만족하지 않으면 더 큰 것을 잃는다. 어부와 물고기. 네 번째는 어부와 물고기입니다. 한 어부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 작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물고기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저를 놓아주시면 제가 더 커져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저를 잡으시면 더 큰 이익이 될 겁니다. 하지만 어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가진 작은 것이라도 확실히 쥐는 게 낫다. 미래의 큰 물고기를 기다리다. 지금의 작은 물고기마저 잃을 수는 없다. 더 큰 것을 욕심내다 보면 손에 쥔 것마저 잃을 수 있습니다. 작은 만족을 무시하면 빈손이 될 수도 있죠. 지금 여러분의 그물 속에 있는 작은 물고기는 무엇인가요? 오늘 작은 행복을 소홀히 하지 않고 감사히 여기시겠습니까? 지혜 5. 적당한 만족이 평화를 준다. 쥐와 굴. 마지막은 쥐와 굴입니다. 한 마리 쥐가 작은 굴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쥐는 더 큰 굴을 발견했습니다. 그 굴은 넓고 화려해 보였죠. 쥐는 작은 굴을 버리고 큰 굴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고양이가 기다리고 있었고 쥐는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작은 굴에 만족했다면 쥐는 안전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적당한 만족은 평화를 지킵니다. 더 큰 집, 더 많은 돈을 줬다 보면 소중한 안전을 잃을 수 있죠. 지금 여러분의 작은 굴은 무엇인가요? 오늘 작은 만족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시겠습니까? 이제 욕심을 다스리는 3가지 실천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감사 기록하기. 욕심을 줄이는 첫걸음은 감사입니다. 매일 밤 가진 것 3가지를 적어보세요. 가족, 따뜻한 밥, 오늘의 햇살 같은 것들이죠. 마음이 차분해질 것입니다. 둘째, 내려놓기. 탐욕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루 5분, 눈 감고 이건 욕심이다라며 놓고 싶은 것을 떠올려 보세요.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셋째, 현재 즐기기.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좋아하는 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만족이 평화를 가져옵니다. 욕심은 우리를 채우는 듯 보이지만 결국 비웁니다. 이솝의 지혜는 오늘의 선택을 묻습니다. 지금 무엇을 더 욕심내고 계십니까?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 욕심이 정말 평화를 줄까요? 마음속 답을 들어보시죠. 오늘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 질문에 답하며 오늘 하루를 느껴보세요. 이솝 우화 100가지 지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느낀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작은 약속을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판단과 통찰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